자, 그렇다면은 요시노부는 왜 자신의 권력을 반환했을까요? 대종봉환의 권위를 왜 받아들였을까요? 타이세이 호칸을 왜 받아들였을까요? 일단 타이세이 호칸은 사카모토 료마의 선중 8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생각했던 8가지 구상, 그 중에는 뭐 헌법을 만드는 것도 있었고요. 일본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8가지 구상을 합니다. 그 8가지 구상 가운데 하나가 선중 8책 가운데 하나가 대종봉환이었는데, 이를 고토 쇼지로에게 건의를 하게 만들었고, 고토 쇼지로가 결국 요도공을 통해서 건의를 합니다. 물론 이 히로시마에도 이 대종봉환과 비슷한 건의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만요, 제가 까먹었어요. 스지 지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선중팔책의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 쇼군의 권위와 힘은 거의 뭐 바닥에 이르렀다라고 봐야 되죠. 아니, 권력 내놓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백 년을 지켜온 권력을 과연 줄 수 있을까요? 그게 쉽습니까? 자신 대대로 이어왔던 권력인데요. 요시노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만 했습니다. 혼자 생각을 했어요. 다른 에도 막부의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일 만에 이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 상의를 했다면, 도쿠가 막부의 다른 사람들과 상의를 했다면 이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랬으면 더 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혼자 독단적인 결정을 하고 권력을 반환합니다. 왜? 그에게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도박을 걸었으니까요. 자신에게 승산이 있다, 내가 권한을 반환해도 결국 그 권한을, 그 권력을, 대정을 반환해도 그 권한을 누가 운영할 것이냐. 메이지 덴노? 글쎄요, 15살이라고 했죠. 아직 성년시도 못 치렀습니다. 메이지 덴노가요, 무스히토가 그 메이지로 자신의 정권을 이양받은 이후에야, 왕정복고 선언을 한 이후에야 본인이 성년식을 치릅니다. 15살이었고 결혼도 안 했고. 그런데 그런 덴노한테 권력을 준다고 한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밑에 구개들 천만에요. 권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자신이 그 나눠 갖는 권력 중에 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이 쇼군이, 대장군이 이 다이묘, 다른 영주들과 똑같은 권한을 갖는다 하더라도 가장 영향력 있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 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반환을 합니다. 반환을 하지만 결국 그 운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권력을 운영했던, 국가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자신이 다시 통치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권한을 반환할 때도 영지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질 않았어요. 땅을 반환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언만 했죠. 권한 줄게. 그리고 자신의 직속 군대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요시노부의 이런 도박은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죠. 바로 토막의 밀치기 기다리고 있었고, 2번의 전쟁에서 졌죠. 이 조슈정벌에서 졌습니다. 조슈정벌에 진 뼈아픈 이유를 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에게 그 최신식 무기와 대포와 함선 등을 구비해 줄 지원군이 없다는 것을 조슈는 갖고 있는데 본인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아니,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기대는 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이 니조성에 와 있는데요. 이 니조성, 또 오늘 좀 날씨가 흐려요. 니조성에 올 때는요, 오후 시간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12시 지나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네요. 수학여행객들도 많고. 그때 좀 피하면 이제 조용하게 이렇게 관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시노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현실은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지금부터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